엘리? 뉴욕은 원래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도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입니다. 대자입니다. 자코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이 큰 게 있었어요. 그죠? 전 오늘 처음 들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저도 텍사스인지는 모르고 그냥 한국인 가족이 뭐 하나 좀 그전에 일단. 내슈빌 있었고 그다음에 네. 뭐 텍사스 있었고. 네, 그 오늘이 5월 4일. 14일인데 네. 지난주에 텍사스에 있는 대형 쇼핑몰이었어요. 한인도 많이 살고 그러는 대형 쇼핑몰에서 인종 헤이트 크라임 정말 노리고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아씨, 썩을 놈들 진짜. 그러니까. 났던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한인 가족이 일가족이 다 총을 맞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첫째 아이만 살고 엄마 아빠 그리고 작은 아이가 죽었어요. 세상에. 첫째 아이가 6살. 와 진짜? 네. 그리고 그 아이 진짜. 선물 받은 거 다시 익스체인지 하러 걔 갔다가 전날인가 전전날이 음.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교환하려고 몰에 갔다가 그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끝까지 덮쳤어. 감싸가지고 이제 목격자 말로는 엄마를 이렇게 엄마 밑에서 애가 나왔는데 이렇게 다 막 피투성이야. 애는 병원에 가서 살았는데 뭐 온 가족이 다. 네. 근데 지금 5월인데 올해만 들어도 총기 난사, 그러니까 매스 슈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대상이 없는 다다다다다 쏘는 다다다다 거. 이렇게 쏘는 것만 올해 들어서 2023년에만 벌써 200건 이상. 메스가? 네, 매스만. 23년이면 지금 이제 5월인데. 네네. 그거 말고 200건. 제가 그 총기 사건에 대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잘한 네. 총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셀 수 없이 그렇게 벌써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지난달에는 내슈빌 그 초등학교에 그냥 무단 침입해서 아이들한테 쏜 일도 있었고. 진짜 애들은? 그거는 어디였죠? 그 잘린 회사에 보복하러 가가지고 한 것도 있었잖아요. 올해. 네, 그런 정말. 총기 사건도 있었고. 미국에 살면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를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저도 여기 올해 15년 이상을 살다 보니 느껴지는 게 앞에 이제 그냥 스트레인저죠. 랜덤한 나와 눈이 마주치는 내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면 저기서 총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이 약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길을 걷는 그런 감정은 아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맞아요. 워낙에 그런 총에 관련된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들리고 실제로 내가 어저께 걸었던 거리에서 오늘 누가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저도 두려움이 이제는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사는 뉴욕, 뉴저지는 그래도 그리고 이쪽 동북부 쪽은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펜실베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안전한 성역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기에 대한 그걸 규제해야 된다는 그런 단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총기협회가 워낙에 로비를 많이 해서, 네. 사실은 이 총기협회 사람들은 총기 매스 슈팅이 나면 이때가 더 기회라고 해서 총을 더 많이 산대요, 사람들이. 왜냐, 자기를 나를 보호해야 지켜야 되니까. 되니까. 그게 규제를 하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총기나 이런 것들의 경험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최근은 정말 제가 제 강아지랑 매일매일 산책을 하는 길이에요. 네. 제가 살던 곳 바로 옆 스트릿이었거든요. 그날도 산책을 가면 그 길은 어김없이 지나가는 길이고 그날은 제가 이제 작년이었기 때문에 회사 일을 끝나고 좀 늦게 끝나서 나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뉴스에 딱 제가 산책하는 그 자리에서 여자가 이제 겨우 3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 이제 밀고 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보복이었는데 그 전 남친이 총을 꺼내서 그 여자한테 가서 머리에 대고 바로 빵 쐈어요. 네, 그래서 여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당연히 머리를 맞았어요. 애가 있는데 즉사를 한 거예요. 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당일날이었어요. 그 사건은 6시 밤에, 오후 6시 반에 있었고, 저는 한 9시쯤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그 거리에 경찰들이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서 여자가 총을 맞았다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그 옆에 제가 지나갔었을 수도 있고, 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이 제가 생활하는 생활권 안에 있으니까 보지는 못했어도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커졌고, 그죠. 또 그 후에 꽤 오래전 일이 한 3, 4년 전 일인데 제가 대형 몰에 갔는데 그냥 그 대형 몰이라면 뭐 여기 이제 뭐 가면은 상점들도 있고 큰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면 이제 뭐 푸드코트도 있고 그런 길이었는데 주말이었고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좀비 때처럼 다들 먹던 거, 뭐, 산 거 이런 거 다 뿌리치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막 할아버지들이나 약간 노인분들 넘어지시고 어머나. 바닥에 앉아서 떠시고 어떤 사람 애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애 잊어버렸다고 패닉되고 그런 막 이제 그런 모든 상황들이 막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저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책상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벌벌벌 떨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제 뒤로 갑자기 그러니까는 어떤 이제 한 서너 명의 사람들이 그냥 평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뛰는 거예요. 오.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보니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찰인지 모르지. 모르잖아요. 그냥 저희가 조 입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요 총을 꺼내서 이렇게 딱 그 총 잡아서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게 하고 막 뛰니까 그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그런 거를 직접 목격을 하고 경험도 했었고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너무 무섭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갔거든요.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났을 때가 조금 더 사실 별일은 아닌 걸로 끝나고 뭐 죽은 사람도 없고 정말 실제로 총소리가 들린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서 뭐 몇 명은 이렇게 끌려가고 이제 그 약간 10대들인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갱 싸움이 좀 있었대요. 네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막 애 잃어버렸던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넘어져서 다친 사람. 네,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 막 심지어 숨 안 쉬어진다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놀랐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이번에 텍사스 그 몰에서 이 그 CCTV가 아니라 이제 블랙박스에 찍힌 그 사람 차를 뒤에 서 있던 차가 찍은 그걸 봤는데 그냥 주차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 주차된 차 사이에 그냥 딱 내리자마자 엄청 큰 총으로 쏘면서 주변에 가는 있는 거? 사람들을 쏜 거예요? 그 이제 쏘면서 이렇게 근처에 있는 사람들 막 쐈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막 쐈는데 거기 앞에가 뭐 H&M인가 뭐 몰이었는데 그 매니저가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걸 보자마자 사람들 보고 피하라고 그러고 그 바로 셔터문 잠그잖아요. 잠그고 뭐 아무튼 그 목격자가 막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얘기하려고 했지. 다들 너무 집중하니까 막. 아 진짜 어떻게 그것까지 찾아봤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총 갖고 내리는데 긴 총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문 닫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얘기가 들어가자마자 총소리가 막 났는데 자기는 그 창고인가 뭐 어디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그 총알이 벽을 뚫고 들어올 것처럼 너무 커서 오 마이 갓. 안에 들어가서 숨어있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희도 전에 몰에 갔다가 밖에서 이제 팍 큰 소리가 나갖고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이거 총소리다 이래갖고 사람들 막 멘붕 오고 저희는 이제 매장 안에 있었는데 그때 옷 매장 안에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문을 다 닫더라고. 다 문을 다 바로 복도 쪽으로 난 문을 다 잠가버리고 손님들은 다 뒤에 그 옷 갈아입는 데 있잖아요. 피팅룸. 얼마나 무서워. 저랑 아이랑 둘이 있었는데 다 피팅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숨어있고. 근데 사람들이 일단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냥 막 다 움직이니까 막 패닉하죠. 우르르 다 몇십 명이 다 피팅룸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렇게 있고 막 그 안에서 막 무슨 일이냐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어디 전화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쾅 소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총기 뭐가 이렇게 떨어졌대요. 떨어졌다기보다
10대들이 어. 싸우다가 뭐 집어 던졌든지 네. 뭐 테이블이 넘어졌든지 뭐 이런 쾅 소리가 났는데 그걸 사람들이 오인해가지고 근데 정말 그 엄청 큰 대형몰이었는데 거기가 난리가 나고 막 차들이 막 다 주차장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렇죠. 막 거의 순식간에 완전히 근데 다행히 별일은 없었지만 어쨌든 저도 너무 놀랬고 저희 아이도 너무 놀랬고 사람들이 아이들 보면서 다 괜찮다고 막 다 안심시켜주고 막 이러려고 하고 근데 왜 재난 영화 보면은 막 좀비 때가 나타나면 일단 뭐 몰에 가서 물 사고 약 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처럼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아마 무슨 소리야라고 했지. 맞아. 여기 백인 여기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그냥 바로 총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한국이었으면. 근데 이제 미국 사는 사람들은 일단 탕, 쾅 이 소리는 총 이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슬플 게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애들 훈련 받잖아요. 락다운 훈련 받죠. 그래서 딱 그 훈련 딱 되면은 화장실 정말 교실마다 있는 거기에 그 온 아이들이 다 들어가서 숨는 연습해요.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했다고 공지문 항상 보고 그거 보면 되게 파일 마음이 드릴하고 불났을 때 대피하는 거 그리고 총기 사고 났을 때 락다운 해가지고 하는 것들 하는데 저도 지금 큰애를 대학 보낼 생각하니까 거기는 뉴저지가 아니고 펜실베니아는 약간 더 뉴저지보다는 총이 더 많고 이러니까 은근히 약간 걱정이 되고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르는 대학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총기나 아니면 총을 쓴 건 바이올런스 한 장면들은 정말로 너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도 이 웹사이트 건 바이올런스 아카이브라는 그런 웹사이트 갔다가 너무 놀랐던 게 5월 13일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된 게 미국에서 2023년에 총으로 죽은 사람은 15,465명이에요. 오 마이 갓. 그 매스 슈팅으로 죽은 사람은 215명이고요. 그 중에 0세에서 11세 죽은 아이들은 97명, 12살에서 17살까지 죽은 아이들은 555명이에요. 저도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와, 진짜 숫자가 너무 큰 거예요, 정말. 네. 진짜 놀랐어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액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되게. 이게 가장 이슈는 저거잖아요. 세컨 어메인먼트. 셀프 디펜스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된다고 그랬죠, 미국이. 네. 자기를 셀프 디펜스를 할 수, 허용하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칼의 양날인 거죠. 아. 일단은 그것 때문에 그 셀프 디펜스의 데피니션부터 그걸 가지고 아규를 하는 쪽에서는 총을 가져야 꼭 셀프 디펜스를 하는 건 아닌데 그쵸. 방법이 많은데 칼을 갖고 와도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게 있어야지. 그게 그러니까는 세컨 어멘먼트가 맞죠? 그 셀프 수정헌법. 디펜스가. 예. 네. 그게 이제 그거에서 그거를 언론 자유하고 그거 두 개가 제일 큰. 그쵸.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논리라서 그리고 워낙 그게 또 그렇잖아요. 그게 무기 산업이 미국에서 큰 산업이라 걔네들이 또 엄청 로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단체도 생기고 이게 참 오래된 미국 역사와 함께 된 거라 그걸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기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 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누가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치. 그리고 저도 노출이 돼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 나는 괜찮을 거야도 그 생각할 스와팀 수 없는 나오면 거고. 보면 이렇게 네모난 방패 이렇게 맞고 쏘잖아요. 네. 그거 그걸 하면 들고 막히나? 그걸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좀. 그거 아세요? 그거 경호원들 네. 007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네. 네. 그 007 가방이 방패래요. 아. 그리고 이렇게 탁 누르면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렇게 펼쳐지면 이제 한 요만큼까지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그 소리 나면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것 네. 같아.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네. 중에 하나가 총기 소지에 맞아요. 대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는 그 코로나 이후 맨하탄이 더 험악해졌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체감도 그렇고요. 그냥 요즘은 시티를 돌아다니면 예전처럼 그냥 711, 811 꽃무늬처럼 못 돌아다녀요. 요즘은 이렇게 약간 살짝 어깨에 더 긴장도 되고 더 조심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자전거랑 킥보드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각종 이상한 탈 것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네. 얘네들은 통짜배기로 묶어서 자전거 도로는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자전거 도로도 방향이 있거든요. 양방향이 아닌 경우가 그럼요, 많아요. 그럼요. 한 방향이야. 근데 배달하는 애들이 막 그렇게 가는 건 쟤는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 패션으로 그 이상한 거 타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애들도 대놓고 거꾸로 다녀. 그리고 더 열받는 건 자동차보다 사람이 교통 약자가 자동차보다 우선이다라는 인식은 그래도 퍼졌어. 그래갖고 자동차가 끽 하거나 뭐 이러면 사람들이 이러고 자동차 탄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자전거나 이놈들은 지네가 더 지랄이야. 맞아. 겁나 지랄을 해.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속도 순으로 더 속도가 느린 사람이 더 교통 약자인 거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막 이러니까 근데 걔네가 다치면 크게 다치지.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누가 다치는 건 안 좋은 거니까. 네.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레이지가 이렇게 항상 다 여기까지 이렇게 차 있는 느낌이랄까? 그게 많이 느껴져요. 음. 저도 엊그저께 코스코 가는데 계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인플로이 중에 한 명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옆을 보고 말을 하다가 나랑 어깨가 탁 부딪혔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는 그 사람이 잘못 보고서 나한테 와서 부딪혔으니까 나한테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소리 지르면서 똑바로 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고 나도 오면서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멈춰서 딱 부딪힌 게 아니고 딱 어깨를 탁 치고 지나가는데 나한테 뭐라고 갑자기 그 직원이 그랬어? 그래서 가만히 내가 있었어? 직원이? excuse me 이러면서 네가 잘 보고 가라고 근데 나도 계속 움직여 그 사람도 계속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일촉즉발로 뭔가 크게 되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흐르는 화가 많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외국 애들이 화내면 뭔 소리야라고 따지고 싶은데 자꾸 참게 돼요. 왜냐면 무서워. 무서워. 난 참지 않지. 저 엊그저께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가 가는 내내 전화를 하는데 너무 싫었겠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네, 어떤 우버였어요. 우버? 그 별 하나 주면 되잖아. 좋죠. 근데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나 지금 내 와이프랑 통화하는데 너가 왜 나한테 하지 말라 하냐고. 난 근데 너를 그냥 네가 가야 될 방향에 데려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되려면 화를 내면서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네. 근데 거기서 내가 안 그럼 내릴래? 막 나한테 이러는 거. 하이웨이에서 그 이스트 하이웨이에서. 근데 너무 열이 받는데 뭐라고 못 하겠는 게 막 이 남자가 처음 보는 이 흑인 남자가 지금 이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전 뒤에 앉아 있으니까 왠지 얘가 그냥 팍팍 하면은 나를 데리고 딴 데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여기 대신 여기다가 총 꺼낼 수도 있고. 총을 꺼낼 수도 있고 어디 갖다 들이받을 수도 있고 지 화난다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운전을 막 너무 험악하게 막 하는 거 자기 화난다고 막 뒤에서 막 빵하고 막 브레이크 막 되게 세게 잡고 그런 사람은 가는 우버 내내 운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는 내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거 알아. 그리고 내가 그런 다음에 우버 별점을 예를 들어서 빵점을 주고 컴플레인을 쓰면 연락 오지 않나? 걔한테.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집으로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런 보통 우버를 있죠. 찍으면 내 집을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못하겠어요. 또 참게 돼요. 그러니까 막 분노는 억누르고 누군가의 분노 표출은 방어 없이 다 맞고. 최근에 이렇게 그 넷플릭스에서 네. 시리즈 나온 비프가 생각나네요. 성난 맞아요. 사람들. 네, 맞아요. 그게 비프가 화난 사람들의 그 약간 비속어 같은 거죠. 그래요? 네. 저 몰랐어요. 소고기에 관한 소고기에 관한 얘기잖아. 얘기. 뭐 과거병 먹고 백 선생이 나오는 무슨 약간 그런 다큐인 줄 알았죠. 참 맛있죠? 이런. 나도 그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 성난 사람들, 화난 사람들 보고 앵거 이슈 있는 사람들 보고 비프라고 그러는 건 처음 알았어.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게 서부에서만 쓰는 그런 건가? 그건 잘 다들 모르겠는데. 보셨어요? 다 봤어요. 저는. 나도 봤어요. 저도 봤. 되게 잘 만들었. 2번 봤어요. 오. 거기 제가 좋아하는 그 글렌 누구죠? 그 한국 스티븐 연 스티븐 네. 연. 주인공으로 그냥. 나오고.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못 봤어요. 일단 A24라고 네. 저희 전에 얘기했었던 미나리 네네. 만들었던 A24에서 제작을 한 넷플릭스 거예요. 근데 A24가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좀 재밌었고 그 감독도 한국계, 네. 한국 사람인지 한국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한국계죠. 조뭐 아니에요? 조 씨였나? 이성진이라고 이성진. 하는데요. 네. 미안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연 당연히 한국계고 그리고 동생 역할했던 사람은 뭐 당연히 네. 한국 데이비드 사람이고. 채. 그 네. 친구도 한국계예요. 네. 어. 한국말 잘 못하는 오히려 더 잘 못하는 부모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더 잘 못해 막 한국에서 막 왔는데 맞아. 설정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엘리 웡, 네, 여배우 네, 네.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네. 네. 원래 그 사람이 배우였어요? 스탠딩 코미디언 스탠딩 아닌가요? 코미디 네. 했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엄청 배우 연기 했어요. 잘해요. 그 그 정도 전에 했어요? 그 아, 어쩌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들 맞아. 그 영화에서 그 나오지. 한국 무슨 박인가? 한국 적이랑 아. 하는 거. 그랬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레이지로 시작이 돼서 스티븐 연하고 엘리 웡하고 붙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로드레이지를 했다가 엘리 웡이 손가락으로 욕을 딱 하고 슝 가버려요. 왜냐면 차가 벤츠 GLE인가? 그거였고 얘는 픽업 트럭이었거든. 네. 그래서 막 추잡한 카 체이싱을 하다가 결국 벤츠가 슝 가버리면서 손가락 착 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스티븐 연이 열받아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막 그 집에 가고 자 추잡한 복수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원래 언니가 겪었던 어. 그런 아주 사소한 맞아. 그 어깨를 부딪힌 것과 같은 사소한 서로의 화가 정말 요만한 화가 밑도 끝도 없이 커지는 이야기인 아. 거예요. 네. 근데 어깨빵 딱 하고 났는데 고객 리스트 주셨고 주소를 막 찾아가지고 그 집에 가. 그 집에 가갖고 막 원래 화장실에서 새로 오줌. 레노베이션 한 이 집의 화장실에다가 막 오줌을 다 갈겨놔. 그런 식의 약간 조금 커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오 마이 커지는 갓.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재밌었어요. 그것도 재밌었고 연출도 되게 잘했어. 연출도 감각적. 잘했고 마지막 이렇게 하나씩 그 에스컬레이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화가 복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를 이제 또 보여줘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 이민자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게 쫙쫙 빨아들이는 그 느낌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보면은 그 스티븐 연이 장남이야. 코리안 장남. 뭔가 능력은 없지만 뭔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번듯하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책임감은 있어.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능력은 없어. 그래갖고 그냥 핸디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그 건설 회사를 컨트랙터를 하겠다. 컨트랙터를 하겠다는 꿈은 있지만, 실질적인 아직 자기가 배운 거는 네. 핸디맨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지만 정작 하다로 제대로 기술은 하는 없어. 게 없는 거죠, 제대로. 거기서 대사 중에서도 정확하게 컨트랙터 핸디맨을 구분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사 중에 네. 야, 쟤 그냥 핸디맨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나 컨트랙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구분을 딱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모님 집을 자기가 막 하겠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막 하고 막 이렇게 그것만 많아요. 근데 연기 되게 잘했던 게 막 샌드위치 먹는 장면 같은 거. 햄버거였나? 저거 치킨. 두 번 맛 때문에. 치킨 버거였나? 치킨 버거, 버거킹의 치킨. 버거킹 맞아. 한 본 거 아니야? 맞아? 졸면서 본 사람이 더 기억잖아. 네, 제대로 안 보면 한 2번씩 보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연기 잘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 뒤로 갈수록 이게 이제 커지잖아요, 사건이.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큰 강도 사건처럼 막 변해요. 그러다가 이게 스포일 될까 봐 그 얘기를 얘기를 스티븐 연은 그런 캐릭터고 그치. 엘리 웡 얘기를 해야지. 엘리 웡도 근데 반대로 얘는
동양인 이민자지만 되게 성공한 상류층에 이제 들어갈 정도의 네, 급이 네. 되는,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게 되게 잘 됐어. 어. 자수성가한 스타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온 비즈니스를 잘 가꿔서 이제 대기업에게 팔 그런 직전까지 간 그런 사람인데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미술계 되게 거장인 의 아들. 아들. 네. 근데 왜 그 아들도 이 거장의 아들들은 항상 그 비운의 삶이 항상 그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값은 너무 큰데 근데 그 남편도 예술 쪽에 일을 해. 하지만 아버지의 그 아직만 명성에 그게 없는 거야. 그 사람 작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들 그러니까 신선하네. 야, 이렇게 넘어가야 되게 되는. 근데 이게 모든 가족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는 항상 조심하는구나. 조심하고 자신감을 주려고 항상 노력해. 그 사람도 동양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일본인 설정으로 일본계 나와. 설정을 나오는데 일본계. 원래 배우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친구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 일본 네. 사람처럼 진짜 생겼죠. 일본 사람. 나도 네. 찾아봤는데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도 나온 적이 있어. 진짜? 어. 진짜 일본 사람 같이. 그쵸. 극포감. 왜냐면 어. 나 되게 잘생겼다 생각. 이게 딱 엘리님이 좋아하는 그 선 굵고 맞아요. 이렇게 수염 얼굴 다 나는 스타일이야. 근데 그 일본 야구 선수 스타일.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남편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입이 별로 없어. 그치. 그리고 아버님이 되게 잘 나가는 무슨 조각가인가 뭐. 뭐 아무튼 가구 뭐 디자인. 가구. 디자이너이긴 하지만 이미 옛날에 돌아가셨고 그 작품으로 이제 그 명성으로 그나마 먹고 살았는데 가세도 많이 하나 둘 이렇게 내다 팔고. 더 이상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는 집이야.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집의 가장은 그 와이프인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로. 네네. 근데 남편한테는 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자신감 꺾일까봐. 그런 것도 있고, 이 여자가 너무 바쁘니까 모든 양육을 남편이 다 해요. 근데 네. 둘 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가정에 최선을 다해. 뭔가 그 여자도 스티븐 연도 스티븐 다. 연도 막 엄마 아빠를 막 이렇게 막 음. 하고 동생을 막 뭐 나중에 아닌 건 밝혀졌지만 동생을 막 챙기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일령도 막 가족을 막 딸내미 막 뭐 다 쫓아다니고 막 아니, 그러니까 딸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일에 스트레스가 많고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남편이 시간이 많으니까 더 이제 애를 챙기고 하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애랑 멀어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나 이거 빨리 이제 대기업한테 팔아버리고 난 이제 그 육아에 돈으로 주시면.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육아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삶을 막 꿈꾸고 있는데 이미 너무 쌓인 게 많아.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그런 열등감이 살짝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나는 이게 품성이나 이런 인간적으로 난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와이프가 엄청 열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로를 하는 게 그거야. 왜 이렇게 화가 많냐고 이러면서 나랑 같이 명상하자고. 더 열받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정말 때문에 더 가족 때문에 더 화가 막 계속 쌓이는 두 캐릭터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사소한 거에 딱 걸렸는데 이제 이게 폭발이 된 거죠. 근데 서로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그 내재되어 있던 이 화들을 서로 막 폭발적으로 막 쏟아붓다가 이게 점점 엘리베이트돼서 나중에는 막 큰 사건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되게 잘 풀고 되게 연출 되게 잘해서 잘 그래 하고. 나중에는 풀려요. 아니요. 거기는 스포야. 풀리려다가 또 작살이 나지. 근데 이게 시즌2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올 것처럼 끝내긴 했는데 맞아. 열린 결말로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드라마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감독도 그렇고 스티븐 연도 그렇고 거기 나온 사람들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뒷조사라기보다 이 사람들의 그 필모를나 라이프를 좀 쫓아가 보시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좀 크게 될 사람들일 것 같아서 왜냐면 거기 사촌형으로 나오는 그 양아치도 아티스트예요. 그래갖고 막 페이스북 그룹 거기다 최고의 빌런으로 나오는 최고의 빌런인데 사촌형인데 그러니까 원래 전문 배우가 아니라 연기 잘하던데. 예, 그 아티스트고 막 양아치 팟캐스트 나오거든요. 막 글 쓰고 막 이런 되게 다방면에 활동을 하는 네, 그런 네. 사람이고 그 사람이 페이스북 창업 초창기에 그거. 사무실 벽화를 그렸는데 그때 스톡 옵션을 받아가지고 그게 맞아. 한 2,200억 된대요. 나 그 아티클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맞아. 오. 네.
그거 하고 거기 나오는 오프닝 그림들 다 이 사람 그림이라고 하네요. 대박. 그거 하고 2,200억이라 해서. 뭐 영화 출연해줘 뭐 이런 얘기 했었던가 뭐 그래갖고 근데 이 이것도 사람이 나오고. 팟캐스트 어디 나가가지고 뭐 자기는 성공한 강간범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여론은 안 좋죠. 얘가 또 말실수가 많아. 그냥 찌끄리는 스타일인가 보다. 말을 여기에 여가 없이 그냥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좀 생긴 것도 이렇게 맨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야. 산도적 같이 생겼어. 다 엘리님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맞아요. 그쪽도. 거칠고. 어떻게? 되게 웃겨요. 거기 드라마에서 한국 식당 가가지고 아, 설렁탕 집인가? 그래서. 이모! 막 이러면서 시키잖아. 아가씨! 깍두기. 맞아. 2,200억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감독이랑 스티븐 연이랑 다 그러니까 공동 제작한 공동 연출인가 동동 제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랑 이성진 감독, 이 사람이랑 스티븐 연이랑 다음 마블 그거 중에 하나 들어가요. 메이저. 그러니까 또 마블이 또 어디 인디에서 떴다 그러면서 딱 또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렇게 나갈 예정. 그 썬더볼트인가 거기에 나갈 거고. 또 재밌는 게 그 엘리 웡이 남편이랑 얼마 전에 이혼을 했는데 실제로요? 네, 실제로. 근데 그 남편 이름이 일본 사람 이름이에요. 무슨 하카 뭔가 그래요. 그래갖고 뭐 드라마랑 똑같이 드라마에서도 일본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걸 잘 아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 얘가 한국애야. 아이 참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겼네?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그 하카 모식이 걔도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야. 아, 정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조상이 일제 시대 때 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거기서 하면서 그걸로 한 거래요. 그래갖고 하카 뭐가 이제 백자잖아요. 그래갖고 그 힐백자 그게 제가 알기로 백산 그럼 하카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래갖고 그냥 그걸 지켜서 이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이 사람도 독특하네? 이러고 봤는데 이 사람이 남준 백의 조카래요. 백남준? 네, 네. 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버지가 복잡한데 백남준의 백남준이 삼촌이 되나 뭐 어떻게 친척 관계야. 백남준이 뉴욕 생활할 때 매니저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백남준이 사후의 작품들을 이 사람이 관리를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똑같은 얘기네. 맞죠? 그 남편이 일본 사람으로 나오고 아버지의 작품을 이렇게 뭐 하는 뭐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프로듀서의 이름에 제작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엘리웡하고 스티븐 연이 제작자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자기의 경험을 좀 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난데없이 그냥 이 설정이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이 그 만든 설정이나 이런 게 저는 그거를 막 뒤져보고 나서 더 막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근데 이거 캐스팅도 그냥 처음부터 캐스팅을 쫙 한 게 아니라 하면서 전문 배우가 아닌 사람들도 꽤 있고 그리고 되게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저희 회사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그거 봤어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되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 나오고 맞아. 그 이민자들의 삶이 이렇게 쓱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거기서 그 스티븐 연이 부모님하고 메시지 할 때는 꼭 카톡으로 하고 익숙한 그 카톡 그 보이스 콜 노래가 나오고 아. 그다음에 그 여기 이민 2세 아이 친구들의 그 발음 있잖아요. 엄마 이거요. 알았어. 엄마. 걱정 말아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러는 그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만 웃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저희들만 웃을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었고 그렇게 듣고 보니까 실제로 스티븐 연도 남동생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그 근데 남동생이 겁나 사고 쳤나?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무슨 영화 리뷰하는 것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기 비프에 대한 이제 그걸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데 나왔던 말 중에 한인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아니 자기는 외국에 나가면 외국 교회를 가고 외국 사람들이랑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다들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르는 소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답답한 거야. 그걸 내가 듣는데 거기서 대신 얘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었구나. 그런 경험 있는 패널이 없었구나. 그리고 한국 교회만의 노래랑 문화가 있죠.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럼 미국 교회도 똑같아요. 뭐 물론 눈물을 흘리겠지만 미국 그리고 교회도 미국 교회 나름이에요. 그 한국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그 어떤 미묘한 관계 관계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또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거기 부모님 맨날 그러잖아요. 너도 이제 좋은 교회에서 좋은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막 이래. 그런 맞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정서가 저희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그 극중 그 스티븐 연도 저희가 지금 저희들 나이 또래고 또 부모님 세대도 비슷하니까 백인 여자 그만 만나고 이제 빨리 한국 여자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찾고 착하고 참아. 비프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한국말로 전화를 해요. 어. 빨리 동생 어떡할 거냐. 한국 여자 만나서. 그 실제로 스티븐 연이 동생한테도 너 니네 와이프가 집에 가면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려야지. 지금은 백인 여자가 좋겠지만 너 그 오래 살고 보면 김치찌개가 그리울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밌다. 저는 도케 씨가 비프 볼 때 옆에서 그 형제가 같이 라면 먹는 씬을 지나가다 봤거든요. 근데 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먹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게 되게 리얼리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재밌겠네요. 네. 봐야지. 근데 거기에도 이렇게 막 총이나 이런 것도 나오나요? 총이 좀 미묘하게 나오긴 하는데 엘리웡이 열받아가지고 금고에 있는 총 꺼내가지고 그러긴 소리 하는데 지르는 게 있긴. 그게 만약에 총이 너무 쉽게 나와버리면 드라마가 너무 쉽게 끝나버려서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 그쵸. 그렇게 총을 그렇게 쓰지는 않을 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 마지막엔 쓰지 마지막에. 그 엘리웡의 그 분노 표출을 총이 해주는 게 아니라 총이 다른 걸 해줘요. 그것도 놓치지 말고 보시면은 네. 아마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그냥 재밌는 장면이 아니라 뭔가 좀 상징적인 상징적이었어요. 네. 근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어떻게 보면 미나리 이후로 난 오히려 미나리보다 우리가 좋았어. 영화 얘기를 한 게 두 번째인데 두 번 다 스티븐 연이 나오네. 이쯤 되면 초빙을 한번 뭐 스티븐 연 팬클럽이었어? 그러니까 벌써 할리우드나 그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한국 그 이야기를 다루려면 스티븐 연부터 제일 먼저 시나리오를 갈 것 맞아,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맞아. 정말 진짜. 조석을 잘랐네. 그죠. 스티븐 연도 부모님이 뭐 의대나 뭐 법관이나 이런 거 변호사 하라고 하셨대요. 그랬겠죠. 보통 한국 K 맘들 K 부모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갔는데 가가지고 뭐 극단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저희 이제 친한 동네 분 중에 남자친구가 이제 백인인데 같이 저녁마다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봐요. 그럼 이제 K 맘들은 왜 다 그렇게 변호사, 의사, 뭐 이걸 그렇게 되길 원하냐. 그래서 나한테도 너도 그렇냐. 그래서 나도 그렇다. 그랬더니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제가 큰애 진로 이제 앞으로 학교 정하고 그러면서 우리 정말 도케 씨랑 전 단 한 번도 의대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의대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나도 이제 티피컬 코리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억울해 막. 난 너무 억울한 거야 정말.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뭐 얘기한 적 없는데 막 애 돌 때 막 청진기 막.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 와중에 애가 뭐 뮤지컬도 학교에서 하고 이러니까 누가 지나가던 말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놓고서 나중에 또 뮤지컬 한다고 배우 한다고 뭐 또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지나가면서 진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 삼촌. 나는 오히려 더 좋아.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은. 아니 그거는 의대에 돈을 쓰기 전. 아 그렇지. 그 의대 돈을 다 쓰고 연극한다고 나오면 이제. 그러면 진짜 열받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아예 진로를 바꿔가지고 그쪽으로 잘 나가면은 너무 좋죠 정말. 그 뮤지컬이나 뭐 이런 거 한다고 나갈 때는 한 번도 제가 깨워본 적 없어요. 평상시 학교 갈 땐 내가 깨워주거든. 근데 자기 뭐 연극하고 이런 있으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케 씨가 저 딴따라 새끼. 그래서 딱 하는 얘기가 K-father. 그 정성으로 공부했어 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듣고 있다가 미안해. 딴따라 피를 물려줘서 미안해.
오늘 총기 사건 얘기하다가 뭐 비프 얘기에다가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왔는데 확실히 진짜로 코비드 이후로 분노나 이런 사람들이 화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해 있고 그 톨러런스가 굉장히 낮아진 게 느껴져요. 아니, 그러니까 화는 모두에게 있는데 거기에 총이 없으면 그 비프처럼 막 싸우고 오줌 싸고 이러는 건데 그 총 쥐어줘봐 그냥 열받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텍사스 그 범인도 군인 출신이래요. 총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기 사살되지 않았어요? 그죠? 사살됐어요, 거기서. 사살됐죠. 네. 아, 현장에서? 현장에서 여기는 거의 뭐 99% 다 사살되는 거 같아요. 현장인가 보다. 하여간 그래서 총 맞아서 죽은 걸로. 그런 사람들이 사살돼서 죽는 건 너무 불공평해. 불공평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맞아. 근데 거의 대부분의 범인들 중에 생포됐던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씨. 정말 아휴. 고통스럽게 그 남은 삶을 살게 어떻게든 살아내게 아주 힘들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대부분 다 그냥 그 현장에서 사살내죠. 그죠? 약간 보라 씨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미국 범죄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흉악한 범죄를 해놓고서는 변호사 막 고용해가지고 네. 나 정신병 있는데요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감형 그렇죠. 받고 네. 그러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나오고 막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총기 소지하는 게 이게 정신적인 것들도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총기 뭐 뉴저지는 잘 모르겠어요. 뉴저지는 뭐 나름 되게 까다로운 주 중에 하나긴 한데 그죠. 그래도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총기 소지할 수 있는 주거든요. 네. 뉴저지도.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좀 인구가 듬성듬성 있고 총을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주들은 사실 그 총기 소지 내가 사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도 가격도 여기서 되게 싸다면서요. 안 비싸요. 우리도 여기서 15분, 20분만 가면 파는 데 있고 그치. 가서 레코멘데이션 뭘- 가져가가지고서는 원래 저희 라이센스 군대 사면은 가면 맨날 이등병 이렇게 각 잡고 있으면 와서 하는 농담이 그거잖아요. 너 야. 총 어딨냐? 너 총 안 사왔어? 너 총 어딨냐? 아 진짜 군대 총을 안 갖고 이 새끼가 씨발. 너 다 PX 가서 사오는 거야. 이러면 웃지도 못하고 이등병은 이게 진짜가 싶기도 하고 막. 사실 총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 남자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LA 폭동 때 네. 유명하잖아요. 아, 그 총이 참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 뉴저지 총 파는 데에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아들내미 그때 보이스카우트 할 때였었는데 그 보이스카우트 용품 파는 데가 총기점이에요. 거기 갔더니 총이 쫙 있는데 사냥 이런 거랑 뭐 다. 네, 사냥 도구도 그쵸, 있고 그쵸. 뭐 왜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석궁이라고 그러나? 네.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낚싯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한쪽 벽에 막 총이 쫙 있는 네. 거야. 가격 보고 놀랬어. 너무 싸서. 너무 싸서. 정말요? 생각보다. 20불이면 사요? 그 정도면 그건 좀 300불에서 400불 사이면은 그 우리 군대에서 쓰던 총 있잖아요. 그걸 사요. 아, 맞아. 그러니까 방어를 위해서라 그러면 권총이나 뭐 엽총 이렇게 뭐 한 발씩 나가거나 뭐 이런 거면 기관총을 무슨 방어를 위해서. 근데 그렇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권총이 그 가격이야. 권총이. 권총이 300불대예요. 그거 벌써 한 10년 전 얘기니까 그치. 지금 많이 올랐겠죠. 뭐 올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게 총의 그 뭐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가격을 확 올리면은 어린애나 좀 이렇게 그러겠죠. 확 올리면. 맞아. 가격을 그런 올리든가. 사람들을 잘 못 살 텐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텍스를 겁나 매기는 거야. 그치, 텍스 내고. 텍스를 겁나 매기면은 그리고 이제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재산세 부과하듯이. 총기 소지세, 소지세. 소지세. 그런 게 있지 않나? 셀프 모르겠네. 디펜스 하라고 누가 하지 말랬냐고. 그 돈을 이제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10,000불씩 내고. 그리고 총알도 한 발당. 우리 군대처럼 탄피 찾아오라고. 이러면 그치. 한국 군대는 총알 하나 쏘고 똥 하면 그 탄피 주워와야 되거든. 아. 총알의 껍데기가 떨어지거든요. 그게 숫자 맞아야 되는군요. 맞아야 돼. 그거 주워와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야 돼.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 한대요. 아. 그러니까 총뿐만 아니고 총탄까지. 추적이 뉴저지. 되게. 네, 뉴저지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옛날에 그 Bowling for Columbine인가? 네. 마이클 모어. 네, 네, 네. 그 처음 장면이 그 월마트에서
총 사는 거. 시위하는 아, 거였나? 시위하는 거였지. 아, 그 사람이 월마트 가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였나? 그러니까 거기가 그 컬럼바인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주였는데 거기는 그냥 월마트에서 그냥 쉘프에서 총알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말도 안 돼. 맞아. 아, 그게 맞아. 그 총이랑 총도 총인데 총알을 구하기 어렵게 해야 된대요. 그죠? 네, 근데 그죠? 그게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아니니까. 군대에서도 그 총알 세는 이유가 총은 잃어버려도 군대에서 총은 잃어버려도 누가 죽는 사고가 안 발생하는데 총알은 잃어버리면 죽는 사고가 생긴다고. 그리고 그게 원래 자동 소총을 못 만들 그 판매를 못 하고 소지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자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매스 슈링은 땡기면은 그냥 다다다닥 나가잖아요. 이게 다 불법 개조한 거거든. 아, 불법 개조로. 그게 불법 개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그 라이플이 그거는 판매를 못 하게 돼 있고 그거를 소지를 해서도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법 개조를 하는데 이게 3D 프린터가 그래서 문제라니까. 맞아. 그게 공이. 방아쇠가 땡겨가지고 공이를 해가지고 그게 원리가 뭐냐면은 공이라는 게 있어요. 공이. 한국말로 공이라고 그러는 건데 방아쇠를 땡기면은 얘가 못을 거꾸로 넣은 것처럼 생겼어. 걔가 탄약의 뒤를 때려가지고 거기서 폭발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폭발을 되니까 뭔가가 그 탄약이 나가면서 폭발을 하면서 가스가 충전을 해가지고 그게 다시 방아쇠를 다시 땡겨주는 거거든. 탕 하면 펑 튀겨. 터지면은 그 가스로 충전을 다시. 해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렇게 그 매트릭스에 다시. 나오는 그 띵동동동 그 장면. 그게 그래서 뭔지 알것 그게 같은 게 탁 터졌을 때 자동으로 장전이 되게 그게 이제 자동으로 가는 원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바꾸면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그 부품이 엄청나게 하이텍의 부품도 아니고 그냥 못같이 생겼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3D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부품을 바꾸면은 자동 소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뉴욕시에서 한 몇 달 전에 뭐 누구 하나 잡혔어요. 무슨 무슨 되게 유명한 여배우의 남동생인데 항상 뭐 그 대마랑 뭐 약물이랑 그런 걸로 항상 문제가 있던 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디서 3D 기술을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거를 불법 개조하는 그 파트를 집에서 찍어내고 있었어. 어머.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잡혔거든. 아유. 근데 그거는 누가 말을 안 해주면 몰라. 그렇죠. 우리 집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집에도 3D 프린트로 맨날 뭘 도라에몽 찍어내시는 분 있는데 사부작 맨날. 지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동네도 건 컨트롤 운동을 하시는 되게 적극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 바이올런스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가끔씩 주황색 옷을 입고 뭐 그런 날이 있어요. 그냥 그동안은 지나가면서 그런 일을 하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나니까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런 액티비스트들이 있는 단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네요. 제가 아는 건 하나 있는 거는 샌디 훅 프로미스라는 단체는 있어요. 가끔 저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뜰 때 있거든요. 2012년에 있었던 그 샌디 훅 사건 이후로 만들어진 건 컨트롤 단체고요. 거기에 가시면은 도네이션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 뉴저지 단체인 건가요? 아니 전체 그냥 네이션와이드 그런 단체예요. 저도 관심이 더 가져져요. 아이들이 더 커지고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그렇죠. 네. 이러니까 좀 더 예전처럼 그냥 그리고 사회에서 그런 총기 사건들이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냥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해보면은 옛날 10년, 15년 전에는 도켓이랑 앉아서 테러가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우리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근데 이제는 테러보다는 이 로컬에서 아니면은 주에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많으니까 이거는 약간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충분히 의지를 가지면은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을 확 올려 아니면 총값을 확 올려가지고 세금 막 때리고 그리고 또 미국의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의 하나가 주별로 따로 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뭐 상관없고 우리 내가 주는- 사는 주만 그렇게 잘하면 총기 사고율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다른 주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따라 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덕혜였고요.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이제였습니다. 초코였습니다. 초코였고요. 자코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끝인사 나올 때까지 알아도 돼요.